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는 맑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연꽃이 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 초가집에는 청아라는 20살 처녀가 다리가 불편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났으며 마음씨 또한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청아는 바구니를 들고 연못가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청아야.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연못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이 내려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야 한다. 청아는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능숙하게 연못 주변을 돌며 약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는 어머니의 부종에 좋을 테고 저것은 관절에 좋을 것 같구나. 그때 연못 건너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이웃마을의 도령,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공부로 달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말을 타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못가에서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청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처자. 청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준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청아라고 합니다. 준서는 청아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약초를 캐고 계시는군요.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준서는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모습에서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저는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 자주 이 근처를 지나곤 합니다.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령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날 이후로 준서는 자주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인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청아 역시 준서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윤만이라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며 부를 축적한 중년 남자였는데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윤만은 우연히 청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청아 처자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내 여쭐 것이 있어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내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윤만은 청아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윤만이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만나리의 마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윤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청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준서 도령님입니다. 윤만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흥, 그 별 볼 일 없는 서자 놈 때문에 나를 거절해. 좋다, 후회하지 말 거라. 윤만은 도끼를 품고 청아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만은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무당.
내게 도움을 좀 준다면 내 후하게 보답하리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청아라는 처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주게. 그 계집이 연못에 사는 귀신과 작당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를 건다고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저는 못합니다. 옛다. 이것을 보아라. 윤마는 무당 앞에 금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 많은 무당은 금덩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지요. 그날부터 무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마을 김씨가 그러는데 글쎄, 청아가 연못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마을에 생긴 흉한 일이 청아 때문 아니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청아가 연못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네? 세상에 무서워라. 나는 글쎄 청아가 캐온 약초를 먹은 그날 밤새 험한 꿈을 꾸었지 뭔가. 사람들은 하나둘씩 청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청아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청아는 갑작스럽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청아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분명히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게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청아는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초를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아 처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어떻겠나? 처자가 만졌던 물건은 재수 없다며 도통 팔리지를 않아. 미안하이. 청아는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 앞에는 돌이 던져져 있고 문에는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청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낸 청아는 저녁 무렵 연못을 찾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청아는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꽃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어왔던 신비로운 연꽃이 정말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아야, 슬퍼하지 말 거라. 누구세요? 나는 이 연못을 지키는 연꽃의 정령이다. 마음이 맑고 선한 사람 앞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연꽃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걸까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단다. 욕심 많은 자가 너에 대한 뒤틀린 감정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아야, 너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선행을 계속해야 한단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청아야. 네, 연꽃님. 저는 끝까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좋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 거라. 연꽃은 청아에게 희망의 말을 전한 후 서서히 빛을 거두어들이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다시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청아가 보이지 않자 준서는 곧바로 청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청아 처자, 요즘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연못에서 뵙지 못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서 도령님, 지금 마을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시면 도령님께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청아는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준서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일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윤만이라는 자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 소문 따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준서의 따뜻한 말에 청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도령님만은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편 청아가 사는 고을에 새로운 사도가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또는 말을 타고 마을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 가려움이 또 시작되는구나. 잠시 쉬어가야겠다. 마침 근처에 조그만 초가집이 보였고 사또는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하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청아야, 어서 와서 사또님께 차를 대접해 드려라. 청아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약초차를 우렸습니다. 사또님, 드셔보셔요.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입니다. 사또는 청아가 내온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차는 정말 향이 좋군요. 어떤 약초로 우린 것입니까? 원기 회복에 좋은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서 우린 것입니다. 연못 근처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가려운 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 좀 살 것 같구나. 이틀 후 사도의 가려운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 처자가 우린 약초차가 이렇게 효험이 있다니. 사또는 다시 청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자. 지난번 그 약초차 덕분에 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사또는 청하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하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저희 청아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청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이런 선량한 처자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여봐라. 그 윤만이라는 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라. 사또는 즉시 윤만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윤만,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들은 것이 있는데 발뺌할 생각이냐? 너와 내통한 그 무당을 불러와 보거라. 사또는 마을 무당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사또 앞에 서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너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청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만나리께서 금덩이를 주시며 청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내가 준 게 얼만데 네가 나를 배신해. 윤만,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절당한 앙심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구나. 사또는 윤만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도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벌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청아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소. 윤만이라는 악한 상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앙심으로 무당을 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오. 그뿐만 아니라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오랜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소. 이렇게 선량하고 능력 있는 처자를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것이니 다들 반성하시오.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청아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청아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거짓 소문에 속아 너를 오해했어. 청아 처자,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소. 청아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준서가 급히 청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청아 처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준서 도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아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처자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아, 남은 날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청혼드립니다.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자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처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운영하는 약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연모된 연꽃이 유난히 많이 피어났고 그 빛이 온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맑은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는 맑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연꽃이 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 초가집에는 청아라는 20살 처녀가 다리가 불편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났으며 마음씨 또한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청아는 바구니를 들고 연못가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청아야.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연못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이 내려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야 한다. 청아는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능숙하게 연못 주변을 돌며 약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는 어머니의 부종에 좋을 테고 저것은 관절에 좋을 것 같구나. 그때 연못 건너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이웃마을의 도령,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공부로 달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말을 타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못가에서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청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실례합니다. 처자. 청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준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청아라고 합니다. 준서는 청아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약초를 캐고 계시는군요.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준서는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모습에서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저는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 자주 이 근처를 지나곤 합니다.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령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날 이후로 준서는 자주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인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청아 역시 준서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윤만이라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며 부를 축적한 중년 남자였는데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윤만은 우연히 청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청아 처자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내 여쭐 것이 있어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내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윤만은 청아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윤만이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만나리의 마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윤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청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준서 도령님입니다. 윤만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흥, 그 별 볼 일 없는 서자 놈 때문에 나를 거절해. 좋다. 후회하지 말 거라. 윤만은 도끼를 품고 청아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만은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무당. 내게 도움을 좀 준다면 내 후하게 보답하리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청아라는 처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주게. 그 계집이 연못에 사는 귀신과 작당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를 건다고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저는 못합니다. 옛다. 이것을 보아라. 윤만은 무당 앞에 금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 많은 무당은 금덩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지요. 그날부터 무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마을 김씨가 그러는데 글쎄, 청아가 연못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마을에 생긴 흉한 일이 청아 때문 아니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청아가 연못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네? 세상에 무서워라. 나는 글쎄 청아가 캐온 약초를 먹은 그날 밤새 험한 꿈을 꾸었지 뭔가. 사람들은 하나둘씩 청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청아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청아는 갑작스럽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청아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분명히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게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청아는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초를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아 처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어떻겠나? 처자가 만졌던 물건은 재수 없다며 도통 팔리지를 않아.
미안어이. 청아는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 앞에는 돌이 던져져 있고 문에는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청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낸 청아는 저녁 무렵 연못을 찾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청아는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꽃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어왔던 신비로운 연꽃이 정말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아야, 슬퍼하지 말거라. 누구세요? 나는 이 연못을 지키는 연꽃의 정령이다. 마음이 맑고 선한 사람 앞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연꽃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걸까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단다. 욕심 많은 자가 너에 대한 뒤틀린 감정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아야, 너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선행을 계속해야 한단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청아야. 네, 연꽃님. 저는 끝까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좋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연꽃은 청아에게 희망의 말을 전한 후 서서히 빛을 거두어들이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다시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청아가 보이지 않자 준서는 곧바로 청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청아 처자, 요즘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연못에서 뵙지 못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서 도령님, 지금 마을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시면 도령님께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청아는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준서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일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윤만이라는 자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 소문 따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준서의 따뜻한 말에 청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도령님만은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편 청아가 사는 고을에 새로운 사도가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또는 말을 타고 마을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가려움이 또 시작되는구나. 잠시 쉬어가야겠다. 마침 근처에 조그만 초가집이 보였고 사또는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하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청아야, 어서 와서 사또님께 차를 대접해 드려라. 청아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약초차를 우렸습니다. 사또님, 드셔보셔요.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입니다. 사또는 청아가 내온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차는 정말 향이 좋군요. 어떤 약초로 우린 것입니까? 원기 회복에 좋은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서 우린 것입니다. 연못 근처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가려운 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
좀 살 것 같구나. 이틀 후 사또의 가려운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 처자가 우린 약초차가 이렇게 효험이 있다니. 사또는 다시 청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자. 지난번 그 약초차 덕분에 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사또는 청아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아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저희 청아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이런 선량한 처자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여봐라. 그 윤만이라는 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라. 사또는 즉시 윤만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윤만,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들은 것이 있는데 발뺌할 생각이냐? 너와 내통한 그 무당을 불러와 보거라. 사또는 마을 무당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사또 앞에 서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너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청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만나리께서 금덩이를 주시며 청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내가 준 게 얼만데 네가 나를 배신해. 윤만,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절당한 앙심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구나. 사또는 윤만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도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벌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청아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소. 윤만이라는 악한 상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앙심으로 무당을 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오. 그뿐만 아니라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오랜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소. 이렇게 선량하고 능력 있는 처자를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것이니 다들 반성하시오.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청아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청아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거짓 소문에 속아 너를 오해했어. 청아 처자,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소. 청아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준서가 급히 청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청아 처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준서 도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아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처자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아, 남은 날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청혼드립니다.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자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처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운영하는 약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연모된 연꽃이 유난히 많이 피어났고 그 빛이 온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맑은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는 맑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연꽃이 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 초가집에는 청아라는 20살 처녀가 다리가 불편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났으며 마음씨 또한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청아는 바구니를 들고 연못가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청아야.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연못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이 내려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야 한다. 청아는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능숙하게 연못 주변을 돌며 약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는 어머니의 부종에 좋을 테고 저것은 관절에 좋을 것 같구나. 그때 연못 건너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이웃마을의 도령,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공부로 달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말을 타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못가에서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청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처자. 청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준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청아라고 합니다. 준서는 청아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약초를 캐고 계시는군요.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준서는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모습에서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저는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 자주 이 근처를 지나곤 합니다.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령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날 이후로 준서는 자주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인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청아 역시 준서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윤만이라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며 부를 축적한 중년 남자였는데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윤만은 우연히 청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청아 처자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내 여쭐 것이 있어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내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윤만은 청아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윤만이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만나리의 마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윤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청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준서 도령님입니다. 윤만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흥, 그 별 볼 일 없는 서자 놈 때문에 나를 거절해. 좋다. 후회하지 말 거라. 윤만은 도끼를 품고 청아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만은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무당. 내게 도움을 좀 준다면 내 후하게 보답하리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청아라는 처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주게. 그 계집이 연못에 사는 귀신과 작당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를 건다고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저는 못합니다. 옛다. 이것을 보아라. 윤마는 무당 앞에 금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 많은 무당은 금덩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지요. 그날부터 무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마을 김씨가 그러는데 글쎄, 청아가 연못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마을에 생긴 흉한 일이 청아 때문 아니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청아가 연못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네? 세상에 무서워라. 나는 글쎄 청아가 캐온 약초를 먹은 그날 밤새 험한 꿈을 꾸었지 뭔가. 사람들은 하나둘씩 청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청아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청아는 갑작스럽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청아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분명히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게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청아는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초를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아 처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어떻겠나? 처자가 만졌던 물건은 재수 없다며 도통 팔리지를 않아. 미안하이. 청아는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아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집 앞에는 돌이 던져져 있고 문에는 이상한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청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견디기 힘든 하루를 보낸 청아는 저녁 무렵 연못을 찾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청아는 연못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희미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연꽃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어왔던 신비로운 연꽃이 정말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아야, 슬퍼하지 말 거라. 누구세요? 나는 이 연못을 지키는 연꽃의 정령이다. 마음이 맑고 선한 사람 앞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단다. 연꽃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걸까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단다. 욕심 많은 자가 너에 대한 뒤틀린 감정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지.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아야, 너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선행을 계속해야 한단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청아야. 네, 연꽃님. 저는 끝까지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좋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 거라. 연꽃은 청아에게 희망의 말을 전한 후 서서히 빛을 거두어들이며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다시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청아가 보이지 않자 준서는 곧바로 청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청아 처자, 요즘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연못에서 뵙지 못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준서 도령님, 지금 마을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시면 도령님께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청아는 망설이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준서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일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윤만이라는 자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악의적인 거짓 소문 따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준서의 따뜻한 말에 청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도령님만은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편 청아가 사는 고을에 새로운 사도가 부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또는 말을 타고 마을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 가려움이 또 시작되는구나. 잠시 쉬어가야겠다. 마침 근처에 조그만 초가집이 보였고 사또는 말에서 내려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하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청아야, 어서 와서 사또님께 차를 대접해 드려라. 청아는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스럽게 약초차를 우렸습니다. 사또님, 드셔보셔요. 몸에 좋은 약초들을 우린 것입니다. 사또는 청아가 내온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차는 정말 향이 좋군요. 어떤 약초로 우린 것입니까? 원기 회복에 좋은 여러 가지 약초를 섞어서 우린 것입니다. 연못 근처에서 직접 캐온 약초들입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가려운 병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다.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어. 좀 살 것 같구나. 이틀 후 사도의 가려운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 처자가 우린 약초차가 이렇게 효험이 있다니. 사또는 다시 청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자. 지난번 그 약초차 덕분에 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다행입니다. 사또는 청아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청아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저희 청아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이런 선량한 처자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여봐라. 그 윤만이라는 자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을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라. 사또는 즉시 윤만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윤만,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들은 것이 있는데 발뺌할 생각이냐? 너와 내통한 그 무당을 불러와 보거라. 사또는 마을 무당을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사또 앞에 서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너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청아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느냐?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무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만나리께서 금덩이를 주시며 청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이? 내가 준 게 얼만데 네가 나를 배신해. 윤만,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 내가 청아 처자에게 거절당한 앙심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구나. 사또는 윤만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도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로 벌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시오. 청아에 대한 소문은 모두 거짓이었소. 윤만이라는 악한 상인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앙심으로 무당을 시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오. 그뿐만 아니라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오랜 병을 고쳐주기도 하였소. 이렇게 선량하고 능력 있는 처자를 여러분들이 외면했던 것이니 다들 반성하시오. 사또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청아의 집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청아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거짓 소문에 속아 너를 오해했어. 청아 처자,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소. 청아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준서가 급히 청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청아 처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준서 도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청아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잘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처자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서는 청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아, 남은 날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청혼드립니다.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자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처자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리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아는 훌륭한 약초 지식을 인정받아 나라에서 운영하는 약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연모된 연꽃이 유난히 많이 피어났고 그 빛이 온 마을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맑은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것.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끝자락에는 맑고 깊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연꽃이 핀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근처 초가집에는 청아라는 20살 처녀가 다리가 불편한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났으며 마음씨 또한 온화하여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청아는 바구니를 들고 연못가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의 다리병에 좋다는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청아야.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연못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이 내려 미끄러우니 천천히 걸어야 한다. 청아는 어머니께 깍듯이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로 비치며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아는 능숙하게 연못 주변을 돌며 약초를 캤습니다. 이 약초는 어머니의 부종에 좋을 테고 저것은 관절에 좋을 것 같구나. 그때 연못 건너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이웃마을의 도령,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서자로 태어난 서러움을 공부로 달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말을 타고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이 연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못가에서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청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 실례합니다. 처자. 청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준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청아라고 합니다. 준서는 청아의 단정하고 맑은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약초를 캐고 계시는군요.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약초를 캐고 있습니다. 준서는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초를 캐는 모습에서 깊은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신 분이시군요. 저는 과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머리도 식힐 겸 자주 이 근처를 지나곤 합니다.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청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령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날 이후로 준서는 자주 연못을 찾아왔습니다. 청아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의 인품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청아 역시 준서의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윤만이라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며 부를 축적한 중년 남자였는데 욕심이 많고 간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윤만은 우연히 청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청아 처자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내 여쭐 것이 있어서 말이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내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윤만은 청아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윤만이라고 하는 상인입니다.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청아의 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윤만나리의 마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윤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인가? 그것이 당장 말하지 않으면 내 너를 매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청아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준서 도령님입니다. 윤만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흥, 그 별 볼 일 없는 서자 놈 때문에 나를 거절해. 좋다. 후회하지 말 거라. 윤만은 도끼를 품고 청아의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윤만은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무당. 내게 도움을 좀 준다면 내 후하게 보답하리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청아라는 처자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주게. 그 계집이 연못에 사는 귀신과 작당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를 건다고 말이다. 어찌하여 그런 거짓말을? 저는 못합니다. 옛다. 이것을 보아라. 윤만은 무당 앞에 금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 많은 무당은 금덩이를 보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지요. 그날부터 무당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마을 김씨가 그러는데 글쎄, 청아가 연못에서 이상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 그 아이가 다니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 않는가? 혹시 우리 마을에 생긴 흉한 일이 청아 때문 아니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무당이 계속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는 청아가 연못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네? 세상에 무서워라. 나는 글쎄 청아가 캐온 약초를 먹은 그날 밤새 험한 꿈을 꾸었지 뭔가. 사람들은 하나둘씩 청아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청아를 보면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청아는 갑작스럽게 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청아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단다. 분명히 누군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걸게야.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청아는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약초를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청아 처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게 어떻겠나?
처자가 만졌던 물건은 재수 없다며 도통 팔리지를 않아. 미안허이. 청아는 눈물을 참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